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규모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유증증 환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변이종이죠. 오미크론이 이제 급속 확산될 가능성이 커져 있고요. 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 병원의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 이게 신규 확진 추세 좀 꺾인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거리두기를 지금 시행을 하면서 예. 날씨가 겨울이라 좀 사람들이 활동도 멈추고 예.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이 이번 달을 지나면서 다음 예. 달 정도면 우세종이 될 수 있고 예. 오미크론 자체가 전파력이 원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 거리두기를 시행을 한다면 점차적으로 저위험시설부터 시행하는 조금 체계적인 방역 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미크론이 다음 달쯤 되면은 거의 전체 코로나 신규 확진의 절반 이상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네, 해외 같은 경우보다 우리나라는 이 마스크를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우세종으로 변했는데 거기에 예.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델타가 유행이고 예. 하지만 오미크론 자체가 델타보다 3배에서 4배 가까이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예. 우세종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예.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이제 오미크론이 결국은 우세종이 될 상황을 결국은 다음 달에 맞이하는데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 방역 시스템을요, 이런 위중증 위주가 아니라 이 경증 위주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던데요. 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거 보십니까? 네, 오미크론은 주로 상기도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때문에 예. 전파력이 높은 것이고 그 대신에 상기도에만 있다 보니까 하기도 침범을 안 해서 폐렴으로 잘 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정도고 예. 남아공의 연구에 의하면 그 사망률이 델타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상당히 가볍게 지나갈 수 있고 특히 백신 접종을 했거나 과거에 감염이 됐던 분들은 몸에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중증 발생률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경구치료제가 곧 들어올 예정이고 예, 예. 경구치료제의 효과가 10명 중에 9명이 입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더라도 중증으로 가실 분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 예. 그렇다면 우리의 의료 체계를 지금의 이런 전체적인 어떤 감염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중증자를 보호하면서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의료 체계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의 델타 그 우세종 이 상황보다는 그래도 오미크론 만약에 그 확진자 수를 지금 정도 이하로만 만약에 제어할 수만 있다면요. 그 차라리 오미크론이 낫겠네요. 그러면. 네, 확진자를 지금 한 절반 네. 정도 위드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방역을 네. 완화한다면 네. 분명히 확진자는 많이 증가할 겁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이 증상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지만 그중에 분명 위중증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본인들이 먼저 자주 검사를 해서 초기에 격리를 해주고 예. 초기에 치료를 해주는 그러니까 조기 진단 조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저는 위드 코로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진단이라 그러면 요즘에 그 PCR 방식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PCR은 이제 정확도는 높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좀 불리하죠. 제가 항상 저는 거의 자가검사 키트의 유용성을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예, 지금처럼 오미크론 델타처럼 바이러스가 코에 많이 나오는 경우는 예. 자가검사 키트로도 보통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증상 발현 5일까지가 바이러스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예.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1일에서 3일 간격으로 2번을 해주시면 거의 정확도가 PCR에 버금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많이 배급을 하기 때문에 예. 오미크론이 유행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학교라든지 요양시설 이런 단체 기숙사 같은 데는 좀 배부를 해주시고 예. 그리고 그 키트 자체가 조금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비용 자체를 많이 낮춰준다면 집에다 상비적으로 갖다 놓고 예.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될 때마다 검사를 하고 빨리 격리를 하고
하고 빨리 치료를 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독감처럼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다면요. 그 뭐 해외에서는 오히려 이게 그 이른바 탈코로나 이게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괜찮겠습니까? 네. WHO도 백신 접종이 70% 돼서 일정 면역을 갖고 그리고 예. 나머지는 감염이 되고 지금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 델타에 대한 면역력이 한 4배 정도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가볍게 앓으면서 이제 전체적인 면역을 갖게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이 가지만 지금처럼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단 전제는 새로운 변이 더 어. 강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그리고 저 백신 접종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청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백신 접종하고 싶으셔도 1차만 하시고 그 이후에 못 하셨다 들었거든요. 네. 네. 저는 그 항생제 대부분 알러지를 가진 특수 체질입니다. 그래서 네. 신종플루 때 백신 후에 부작용이 심했고 예. 그게 면역이 많이 저하된 상태였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또 의료진이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맞았고 예. 그 이후에 나타난 부작용이 정부가 인정을 하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났고 이런 부작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저와 같이 일부 특수 체질이거나 예.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저는 기저질환이 아니고요.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 후유증을 가졌기 예. 때문에 백신 접종을 못한 것이고 예. 당뇨, 고혈압이나 요양시설에서 투병하시는 분들, 기저질환자들은 예.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감기에 감염이 돼도 그분들은 중증으로 가시니까 예방을 예. 하지만 네. 항상 저는 단서를 답니다. 부작용이 없을 때 접종을 하셔야 되고 정부가 기저질환 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을 때 기저질환이 있어 사망했다. 그 말은 저는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 국민들이 네. 기저질환이 있으면 백신 맞으면 사망할 수 있네. 그런데 사망하면 기저질환이 있어 사망했다. 이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두려워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조금 저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정부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예.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조금 논란이 됐던 거에 제가 아마 정부 홍보물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는 전화 인터뷰였고 그 병원의 사진을 가져다가 정부에서 네. 문체부에서 만들어서 올렸고 예. 저는 이번 논란이 될 때 이번 주 화요일에 언론에서 그 사진을 자꾸 띄우셔서 우연히 봤어요. 예. 제가 거기 나와 있다는 걸 거의 2년 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저도 대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조금 그런 면에 오해를 하셨고 언론에서 그 사진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면서 제가 정부의 홍보 백신 대사로 되어 있지만 아마 저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항상 백신의 부작용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 백신 접종을 할 때는 건강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폭넓게 부작용에 대해서 예.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저희 항상 계속적인 그런 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부작용이 매우 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유서를 쓸 생각도 하셨다고요? 맞습니까? 예. 너무 아플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백신 접종을 이걸 누구나 다 무조건 강제적으로 맞으면 안 된다. 특히 부작용 갖고 계신 분들은 이분들은 접종을 못 하더라도 뭐랄까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 뭐 방역 시스템 이렇게 뭐랄까요 보완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백신 접종을 못했거나 불안전 네네. 접종자들은 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접종을 완료해도 돌파가 됩니다. 하지만 네. 이런 분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위험 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학생들은 학업을 통한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예.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고요. 또 기본적인 일상 생활의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는 공간에서는 예. 사실은 감염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 환자 많이 우연히 부딪혔지만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한 번도 예. 감염이 안 됐습니다. 네네. 네, 그런 점에서 과학적으로 마스크를 쓸 수 있고 환기가 되냐 안 되냐의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4차 접종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4차 접종 이거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부가 2차 접종까지 하면 완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많은 네. 국민들이 힘이 들어도 2차 접종까지 완료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돌파가 되는 게 중앙체가 한 3개월이 되면 한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죠. 그때부터 많이 돌파가 되기 때문에 또 부스터 얘기가 나왔고 일본이 확진자가 줄었다 다시 오미크론 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3차 접종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서 다시 확진자가 폭발해서 4차 접종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3차, 4차가 필요한 분들은 아까 말한 요양시설 투병 환자나 아주 만성질환자분들은 위험하니까 예. 본인이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이 없다면 선택적으로 맞지만 예. 그 이외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2차까지 맞은 분들은 백신 패스의 적용자가 돼야 되지 6개월 지났으니까 다시 백신 패스를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항상 반대를 했고 왜냐하면 접종을 해도 돌파가 되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더 조심하고 네. 마스크 잘 쓰고 거리두기 잘하는 것이 전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였습니다.